네, 이부입니다. 예. 우리 이정민 박사님하고는 굵직굵직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자, 자, 그 지금까지 지내왔던 세계적인 부리축제 5대 축제제에 들어가는 예. 들불 축제가 예. 예, 들빛 축제로 지금 변하게 됐거든요. 아, 예, 그래요? 오영훈 지사님께서 뭐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간다 해갖고 아. 환경보호 이런 식으로 했는데 도감사위원회에서 예. 들불 축제 관련해갖고 예. 지금까지 불법이었다. 예. 뭐 산림법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서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마치 들불 축제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축제고 그러니까 환경을 저해하고 또 허가도 받지 않고 그런 식으로 지냈다 하면서 불법으로 지금 운영되는 축제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논란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 이 박사님께서 예. 적나라하게 얘기하셨는데 예. 자 우리 박사님의 그 현명한 이야기를 한번 듣겠습니다. 자, 그 우선 세벨오름이라는 데 잘 봐야 돼요, 거기. 네. 거기가 제목이 목장용지입니다. 네. 목장이에요. 네. 그리고 물론 임야가 딱 두 필지가 있어요. 조그만하게. 왜 그게 임야가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고,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그러니까 저희도에 현존하는 그 항공사진 중에 가장 오래된 게 1967년도 거예요. 물론 1948년도 것도 있어요. 4.3 때 미군이 소개작전하고 뭐 토벌하려고 해서 촬영해놓은 그런 것들도 있는데 1967년 사진을 딱 보면 세벨름 전체가 그냥 목장 그냥 나무 하나 없어요 거기. 자, 그러면 산림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뭐 산림 자원 보호에 관한 법률인가?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산림 자원이라 그런 거는 우리가 자원이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방치해가지고 뭐 조그만한 잡목들 나가지고 그게 뭐 우거지지도 않고 뭐 했을 때 이것도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느냐? 뭐 목재로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쓰거든요. 근데 이걸 그러면 이게 과연 산림이냐 아니냐? 산림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산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럼 1967년부터 1995년 이때까지 2000년 초반까지도 뭐라 그러지? 거기 나무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왜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자랐느냐? 예전에는 우리 뭐 딸감도 하고 뭐 했고 소도 이렇게 놓다 보니까 나무가 자랄 틈이 없었어요. 그렇죠. 밟아가지고. 방목해니까. 근데 그런 거 뭐 다 사료로 이제 소 키우고 뭐 하다 보니까 축사에서 이제 소 사육하다 보니까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주도 지질 특성 뭐 대한민국이든 어디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만히 두면 그냥 살림이 무거져요. 이걸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제 임야 있다고 해서 100m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이걸 불법이다 판단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한번 누군가가 이게 감사위원회 결과가 틀릴 수 있다. 행정법원의 행정소송. 나 열받으니까 나 주의 경고도 못 받겠어. 물론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처분으로서의 효과가 없으니까. 이렇게 따져본다면 사실상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거는 감사위원회가 참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 오영훈 도정을 도와주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리 비자림로에 나무 잘랐을 때 있잖아요. 그때 새들 엄청나게 많이 날라왔거든요. 왜 날라오는지 알아요? 이 생태계 처리 과정, 그러니까 생태계가 변하는 과정에서 종다양성이 확 증가하는 경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나무를 잘랐더니 나무 밑에서 자라고 서식하고 있던 뭐 곤충이나 벌레들이 서식지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잡아먹기 위해서 뭐 새들이 날라오고 또 새 잡아먹기 위해서 뭔가 날라오고 공간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러면 그 짧은 순간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보이거든, 생물 종들이. 그래서 종다양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 제가 그때 2002년도인가 한번 새별 오름에 그때는 뭐 제가 서울 살 때인데 지나가다가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대학교 팀에서 지금이야 잘 알지만은 뭐 연구실에서
그 생태계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왜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종다양성 조사를 한대요. 뭐 이거 뭐 불 한 번 나눴는데 종다양성이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했더니 아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간다.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이 예, 조성되니까. 그 사이에 어. 그럼 계속 이게 생태계라는 게 다이나믹하면 계속 생물 종들이 다양한 종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다양성을 유지하는 거거든. 그렇죠. 예. 자, 숙계랑만 그냥 쫙 오름에다가 이렇게 자라봐요. 밑에 아무것도 안 자라거든. 그렇죠. 예. 그러면 큰 나무가 햇빛도 가려버리고 하니까. 그러면 그게 종다양성이 높냐? 예. 아니, 하나야. 예. 숙대나무 하나. 그렇지. 근데 이게 싹 잘라짐으로써 갑자기 이제 확 늘어나는 거지. 그렇지. 햇빛도 이제 예. 비치기 시작하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불러놓는 행위가 뭐 병충해도 예방하고 목초도 잘 자라고 하게끔 해서 해왔던 거야. 그럼 그걸 다 종다양성이 높아야 이게 되는 건데 진짜 이번 감사위원회의 판결은 정치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 생태학적인 무지에서 시작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만 보는 그런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결, 판단. 예. 자 그러면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원래 뭐 이런 환경 보존이나 이렇게 생각이 깊으신데 들불 축제 같은 경우는 들불 축제 들빛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다는 얘기죠? 들빛? 들불에서 들빛으로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안 할 거면 그냥 하질 말든가. 들빛 축제하면서 이제 또 누군가 또 많이 해두시는 분이 계시겠구나. 나 우혹적입니다 이거. 계시겠구나. 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해? 왜 해요? 뭐 내년에 선거 나오려 그러니까 뭐 참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거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지금 보면 오영훈 도정이 뭐 갑자기 제2공항 찬성하는 거라든지 15분 도시를 가장한 삽질이라든지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 버스 전용 차로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효과는 없는데 돈은 예산은 무지하게 많이 갖다 써. 그러니까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이번에 재미난 게 뭐냐면 보조금 전체 삭감조치했다가 또 도민들이 막 들고 일어서니까 또 그것도 없었던 일로 또 이렇게 하시고. 도민들이 들고 일어선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뭐 우리는 나도 도민의 한 사람인데 뭐 나야 뭐 보조금 1원도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근데 뭐냐면 일부 그 보조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간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쫄아가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이씨발 내년에 보자. 그 이번에 어쨌든 간에 이 들불 축제가 들빛으로 변하는 제 생각은 아예 이런 식으로 이 중국이나 이런 큰 행사 보면 빛으로 오는 축제가 엄청나게 큰 거 많거든요. 그게 그거만큼 되지는 않을 거예요.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불축제를 없애면 이름을 바꾸고 그 들불로 또 가거든요. 또 들빛으로 바꾸든지. 근데 들빛 축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물론 허공에다가 띄우고 뭐하고 뭐 할 때 이제 뭐 그것도 다 프로젝션이잖아요. 허공에다 쏘고 하려면 그거 다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거 그냥 움직입니까? 전선 다 깔아야지. 네트워크 다 연결해야지. 그게 오히려 더 살림 파괴 아니에요? 인간 파괴? 어쨌든 간에 처음에 들불 축제에 반대했던 오영훈 지사가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화재 날 위험. 난 진짜 답답한 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예전에 바람 진짜 제가 2004년도인가? 의회에 계실 때? 아니요. 그때 국제주권청 있을 때 이렇게 한번 가봤거든요. 신철주 군수님은 이거 아주 잘 만들었고. 그 뭐 1997년부터인가 했으니까 그
굉장히 잘했고 이제 관광객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야, 저렇게 광활한 면적에다가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한 동시에 태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정월 대보름날 딱 건조하고 바람이 딱 맞는 날 이렇게 태워야 근데 괜찮은데 이제 지금 이게 특별 축제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화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간에 막 휘발유를 뿌렸어요.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뭐 약간 습하니까 불 안 타니까 예. 그건 문제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 날씨가 딱 좋을 때 우리가 옛날 그 뭐 블로키 할 때 보면 한참 건조했을 때 이제 빡 놓거든요. 그 암만 날라가 봐야 전에 가서 다른 데 가서 불 옮기지도 않아. 근데 아이고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를 이제 뭐 들빛 축제 한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잘 안 하는 게 낫죠. 네. 하여간 참 뭐 이거 가려고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고태미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네. 오영훈 지사하고 맞대응하고 있는데 네. 오영훈 지사님께서는 뭐 전혀 듣지 않아요. 지역 주민들의 얘기도 안 듣는 것 같고. 아마 그러겠죠. 왜냐하면 저는 이게 누가 반대를 했느냐를 잘 봐야 돼요. 이 일을. 그러면 이게 불이라는 게 모든 환경을 다 파괴할 것 같지만 불이 한번 스쳐 지나간 자리, 화산이 한번 터져서 용암이 흘러갔던 자리는 새로운 생태계 보호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화산 흘러갔던 곶자갈 있잖아요. 네. 그건 얼마나 종다역성 높아. 그러니까. 네. 이 순간에는 이게 조금 다 타버린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복원되고 예. 새로운 생물이 예. 그에 적응하는. 예.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생각 좀.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럼 자 이걸 누가 반대를 제첩했느냐? 지사님이 반대했잖아요. 아니죠. 지사가 왜 반대를 해? 오영훈 지사님이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지. 누가 언지를 줬느냐? 예. 뭐 뭐뭐 정당도 그렇고 뭐 단체도 그렇고. 그렇지. 이거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인 표 계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문제가 온 거예요. 이 들불 축제 관련해 갖고 진행된 상황에서 원칙이 어긋나는 행동이 많아 갖고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더 커진 거예요. 공론화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 원칙대로 다수결의 원칙대로 갔으면 좋은데 중간에 빼버리고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이 못 믿는 거죠. 그리고 이 축제는 진짜 세계 5대 축제거든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큰 축제를. 그러니까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고태민 위원장님이 진짜 이번에 기자회견도 어떻게 보면 저는 잘했다고 봐요. 이걸 그분이 또 북대중군 그쪽 출신이에요. 또 그 공무원으로 참 오래 근무하셨고 신철주 군수님 또 핵심 멤버들이고 해서 저는 이번 그런 상황을 보면서 누군가는 그렇게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때는 가끔 가다가 언론 기사 이렇게 딱 보다가 이거는 왜 이렇게 봤을까 나왔을까 이게 좀 언론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요번에 조국혁신당 있잖아요. 예. 거기 김혜숙 정무부지사 참석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불법 논란 소지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이게 뭐 다른 기자를 통해 물어보니까 선관위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건 뭐 공문으로 해줬대요? 아니면 그냥. 그건 못 들었습니다. 예. 공무원이 무슨 주둥이로 일합니까? 문서로 일하는 거지. 그것도 하나의 질의를 하게 되면 응답은 당연히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인공지능으로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챗GPT로 검색을 했는데 쟁점은 이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 정무시장, 그러니까 그 정무도지사한테 정무부지사한테 당신이 요 정당 행사에 참석해라. 그러니까 도지사가 속한 정당의 행사에 참석하는 거는 문제가 없대요.
그냥 뭐 가서 그냥 얼굴만. 예. 근데 다른 정당은 예. 불법, 공무원들의 정치 중립 유지 원칙 위반이라는 거예요. 위반하고. 예. 그러면 예. 이 부시사키에서 뭐 국민의힘에 참여하는 거고 이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참여하는 건 괜찮은데 예. 다른 정당 국민의힘 뭐 조국혁신당 이런 데는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는 예. 얘기니까 인공지능은 그렇게 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원래 그것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공무원들 있잖아요. 일반직 공무원들 어느 정치인 개소식한다 그러면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 가서 있을 텐데. 뭐 예전에 선거할 때 보면 공무원들 많이 가셨잖아요. 아 그거 불법이라 그래가지고 참석 못 하겠어요 다. 예전에는 그렇게 많았잖아요. 네, 예전에 제철 줄 타기부터 시작해갖고. 뭐 그건 뭐 삼김 시대. 그러니까 제주판 삼김 시대. 20세기 때나 성립하던 얘기들이고 21세기 초반이나 했지. 뭐 2000년대 초반까지 2002년도, 2004년도만 해도 거의 2004년도만 해도 거의 안 보였어요. 다 사라졌대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2004년, 요 때만 해도 청중 유세, 뭐 동원들 해가지고 막 유세를 많이 할 때잖아요. 그러면 그때 공무원들, 그때도 공무원들이 안 보였어. 20세기 이전에는 막 공무원들 그냥 아예 자기네가 막 주동해가지고 뭐 현직 때문에 잘 보이려고 막 했을 수도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그게 싹 사라졌어. 이 퇴직하신 분들은 아예 적나라하게 나. 그거는 이제 일반인이니까, 그건 민간이니까, 그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이 박사님 같은 경우는 새로운 대안, 새로운 대안이 아니죠. 저희도 이걸 제시하는 새로운 종, 어쨌든 그 불이 난 이후에 다시 종자들이 활발하게 그 내용을 듣는 거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래 우리 이정희 박사님은 환경 보전에 아주 생각이 깊으신 분이라 갖고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둘불 축제장 가서 제일 짜증났던 게 뭐냐면 뭐 기름 뿌려가지고 태우는 것보다도 그 마을 애들 그 무슨 자기 음식점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 뭐 한꺼번에 그런 데서 먹고 마시고 놀다 보면 많이 먹으면 많이도 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치우는 거라든지 그냥 딱 이렇게 해서 그냥 입장료 받고 딱 한다든지 깔끔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 마을에서는 그게 1년 단위 큰 행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